안녕하세요. SNS ENG 비용 분석팀 박찬현들입니다. 오늘은 비용 분석을 위한 강력한 전산 모델인 시어포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시스템의 수명주기 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포 하드웨어는 1991년 미국의 갤러로스라는 비용 분석 전문 회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갤러로스에서는 비용 분석과 관련해서 다양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어포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와 전자부품 등의 개발, 생산, 운영 유지 비용을 추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외국에서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시어포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어포 하드웨어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시어포 하드웨어는 대상 시스템의 개발비와 생산비, 그리고 운영 유지비를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발 진행 과정 중 이슈 혹은 비용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밀성입니다. 시어포 하드웨어는 시스템 모듈 단위 표준화와 상세화된 비용 분할 구조 구축으로 아키텍처 분석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시어포 하드웨어는 개발 환경에 적합한 파라미터 인덱스를 구축하여 비용 분석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시어포 하드웨어는 지속적인 비용 분석 체계 개선을 통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어포 하드웨어를 활용할 경우 시스템의 수명 주기 동안 지속적인 비용 분석 관리를 통하여 목표 비용을 달성할 수 있고 비용 분석의 소요 인력과 투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시어포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시스템 수명 주기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상의 전투기입니다. 발표 시간 관계상 가상의 전투기에 대한 비용 분할 구조를 WBS 기반으로 미리 생성을 해놨습니다. 시어포 하드웨어의 작업 화면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 왼쪽에 위치한 화면은 WBS 기반으로 비용 분할 구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화면은 비용 분할 구조 요소별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두 번째 줄의 왼쪽에 위치한 화면은 구조 요소별 추정한 추정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화면은 추정한 값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도식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입니다. 비용 분할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투기의 윙 그룹에서 주요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갤러로스에서 제공하는 유형은 10여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이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제너럴 하드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CI에서 비용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사 사업 정보와 시스템의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의 저장소인 날리지 베이스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씩 선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의 주요 기능을 뜻합니다. 이 항목을 눌러서 주요 구조물과 유사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은 하드웨어의 운영 환경 또는 주요 임무를 뜻합니다. 추정 대상인 비행기는 이제 공중에서 사람이 탑승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에어맨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 앤 서포터입니다. 시어 H에서는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1단계 수리만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에큐션 카테고리입니다. 이는 획득 유형으로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어떤 방식으로 획득이 되는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에 의해서 제작되고 조립된다고 해서 메이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는 고객이 요구하는 표준으로 산업표준인지 군용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준이 있으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군용이기 때문에 군용을 선택하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요구 사항이 많고 까다로운 경우에는 밀리터리 풀을 가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클래스는 사용자가 속한 조직과 개발 대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날리지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 시스템 하위에 전자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자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소의 유형은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보드 앤 어셈블리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가이던스 앤드 컨트롤을 가정하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계 요소와 동일하게 에어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서포터는 이 해당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사용 중인 부대에서 정비할 수 있는 부대 정비 외에 이제 야전 정비할 수 있는 레벨 2 단계를 선택하고 고장 시에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오버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획득 유형은 동일하게 메이크를 선택하고 스탠다드는 전자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까다롭기 때문에 갤로로스 측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 규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용, 풀을 동일하게 선택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식별할 수 있도록 색깔도 이렇게 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상의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사이트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정비라든지 이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지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상의 전투기를 운영하는 곳이 뭐 서울 지역에 있다. 그럼 서울 지역으로 하고 요소 유형은 사이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의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 운영 사이트에서는 전투기를 운영하고 또 부대에서 정비병이 직접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레벨 1 서포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의 전투기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리 공장에서는 부대에서 부대 정비병이 직접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야전 정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창 정비까지 할 수 있는 그 외부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레벨 2 and 3 서포트 and only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비용 분할 구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만든 구조 요소별로 한번 파라미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 H에서 비용 추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변수는 무게하고 수량입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기계 구조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용 추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은 시어 H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키 테크니컬 퍼포먼스 파라미터라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게를 임의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무게 외에도 재료 구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명, 그리고 개발 환경, 생산 환경 등 다양한 정보들을 더 많이 입력을 하면은 비용 추정 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량과 일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프로그램의 일정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시제품의 수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프로토플라이트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하나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해 생산하는 생산량도 하나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게하고 시제품 수량, 그 다음에 생산 수량을 가정해서 넣어 봤습니다. 둘째 줄 왼쪽에 위치한 화면을 보시면 총 개발비와 총 생산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 추정입니다. 더욱더 이 추정값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셔야지 추정값의 정확성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률입니다. 이 입률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해당 요소의 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개발 업무 종사자 시간당 노무비와 그 다음에 제조 생산 관련 업무 종사자 시간당 노무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입 품목 같은 경우는 구입 품목의 비용을 통값으로 넣는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유지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 유지를 할 수 있고 부대 정비, 레벨 1 서포터인 부대 정비에서만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아까 가정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많은 장비 정보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어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이용하셔도 되고 장비 정보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갖고 계시다면 좀 더 상세한 운영 유지 비용을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운영을 하는 사이트를 설정해주고 운영을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의 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 정비를 할 경우 수리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에서 수리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플레이스 리페어 레이트를 입력할 수 있고 제거하고 대체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리 시간도 입력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가상으로 설정해서 한번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전자부품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기계 구조 요소처럼 비용 추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키 테크니컬 퍼포먼스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PCB 수, 그 다음에 전력량,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속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패키징의 복잡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설명, 개발 난이도 정도,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생산 환경 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요소도 기계 요소처럼 이제 일정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제품 수량과 생산 수량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량도 동일하게 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생산하는 생산 수량 또한 1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왼쪽에 위치하는 화면을 보시면 총 개발비와 총 생산비가 추정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계 구조 요소와 동일하게 입률도 입력할 수 있고요. 또 운영 유지의 정보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이제 운영 유지를 한다고 yes로 설정을 했고 장비 정보 또한 만약에 다양하게 갖고 계시다면 이걸 입력해 주시면 운영 유지 비용을 좀 더 상세하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운영하는 사이트는 이제 서울 베이스고 먼저 이 내비게이션은 아까 저희가 운영 유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을 때 부대에서도 부대 정비병이 정비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수리 공장에 가서도 이제 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임의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레벨 1 이제 부대 정비에서는
유지를 하고 뭐 유지 비용이 이렇게 든다라고 실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벨 2 이제 수리 공장에 갈 경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등을 또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정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공장에서 이 사이트의 활동 수준이 %다 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 구조 요소와 전자 요소의 각종 변수들, 비용 추정을 위해서 꼭 입력해야 되는 무게, 일정 수량, 그 다음에 입률, 그 다음에 운영 유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한번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영 유지 사이트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좀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상의 전투기가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운영되는 사이트는 한 개고 운영을 한 초기 해당 연도가 2021년도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30년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영하는 초기 연도가 2021년도고 2021년도에 한 대를 운영을 하겠다 필드에서 라고 가정을 하고, 2051년에 은퇴를 하겠다, 폐기를 하겠다 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 운영 사이트의 이용률은 100%고 단위당 이제 운영하는 인력 소요 수는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자의 비용. 한번 정량적 수치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서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사이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포트 사이트에는 NO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는 두 번 눌러서 YES로 하면은 이 서울 베이스 또한 이제 유지 사이트로 바뀌어서 더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리하고 유지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인 수리 공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RH의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해당 항목에 대한 정의라든지 기능을 모를 경우에는 친절하게 다 아래 이렇게 정의를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more help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모르는 내용들은 상세하게 읽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배송 비용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비와 생산비, 운영 유지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들을 한번 가상으로 좀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럼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계 구조 요소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는 이제 총 개발비와 총 생산비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비용 추정 값을 희망하시면 디테일 에스티메이트를 누르시면 이제 개발과 관련된 이제 개발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각 값이 도출됩니다. 생산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재료비, 그다음에 뭐 통합, 어셈블리, 조립 비용 등등등이 다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정비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레벨 1 서포트 레이버라고 해서 이제 지원자의 그 노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대 정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품 비용들, 그 다음에 소모되는 비용들, 소모품 비용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요소를 보겠습니다. 전자요소 또한 총 개발비, 생산비가 추정이 되었고
상세한 추정 비용값을 보고 싶으시면 디테일 에스티메이트를 누르시면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에서 추정된 값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요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정비도 하지만 이제 필요시에는 수리 공장에 가서 외부에 있는 수리 공장에 가서 이제 야전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레벨 2에 대한 추정된 비용값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사이트 서울 베이스를 누르면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비용을 추정된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위에 이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 전투기 체계를 누르게 된다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요소들의 추정된 비용값이 합쳐져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COH는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좀 용이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차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당 차트, 그다음 민감도 분석, 그다음에 리스크, 비교 차트, 프로젝트 칸트 차트 등 다양한 차트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어포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시스템 수명 주기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앞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 관련 교육 문의들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